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이 국회에서 크게 삭감되면서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자체 일자리 예산도 올해 수준에 그치면서 일자리 창출이 주요 국정과제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 공공급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다정 씨. 한 씨는 지난 9월부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한 달에 187만 원가량을 주는 지역주도형 일자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차후 다른 직업을 구하는 데나 아니면은 혹여 여기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정부가 이 사업 물량을 배 이상 늘릴 것으로 보고 준비해왔지만 내년 예산 심사에서 604억 원이 삭감돼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지자체의 일자리 예산은 제자리 수준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을 보조하는 전주시 청년 취업 2000 프로그램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겨우 10명분이 늘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산은 한 푼도 늘지 않았고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은 2명분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구직급여,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도 국회에서 감액됐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정말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SOC 예산을 늘리면서 이 청년 예산을 6천 원에 깎았다는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청년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대규모 신입생 미달 사태가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취업률 하락인데요. 이대로 가면 존립 기반이 위태롭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군산을 대표하는 80년 전통의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마친 결과 220명 정원에 114명만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미달 사태를 빚어 2개 학급을 줄였는데 올해는 3개 학급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고졸 취업자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대우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올해 일반 교과 문제고등학교 지원 현상이 좀 두드러진 것 같아요. 특성화고 1차 입학 전형을 마감한 결과 도내 24개 특성화 고등학교 가운데 18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반 농공 상경계열 학교는 대부분 미달됐고 치즈과학고나 항공고 등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들만 간신히 정원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미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률 하락입니다. 지난해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22%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적으로 진학하는데 취업률이 낮다 보니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공고처럼 교육과정을 특성화시킨 학교는 신입생이 모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특성고등학교가 매력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4차 산업에 맞게 교육과정 내지 학과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도내 고등학교 진학 학생이 지금보다 3,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특성화고에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없을 경우 존립 기반마저도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올해도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고춧가루만큼은 원산지 둔갑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중국산과 국산을 1시간 만에 판별하는 현미경 구별법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배추 수확이 한창인 고창의 한 들녘.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배추를 담은 망에 해남이라는 빨간 글씨가 보입니다. 한 망에 1,000원을 더 받기 위해 고창 배추를 해남 배추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단속반이 문제를 지적하자 엉뚱한 핑계를 댑니다. 해남 것이 아니잖아요. 배추가 커서 지금 여기다 못 담아요. 응? 배추가 커서 사이즈대로 가니까. 사이즈대로? 일주일 뒤 인근의 밭에서도
배추 20톤을 해남산으로 바꾸려다 적발됐습니다. 해남부터 하는 이유가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국뽕을 뭐하러 안. 김장철을 앞둔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배추와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모두 9건. 범위를 올 한 해로 넓히면 53건이나 됩니다.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미경을 활용한 새로운 구별법을 개발했습니다. 건조만 시켜 가루로 만드는 국내산은 내부 형태가 유지되지만 중국산은 냉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포벽이 파괴된 모습을 보입니다. 기존에는 연구소에서 일주일가량 분석해야 중국산과 국산을 구별했지만 이제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현미경 단속법을 도입함으로써 단속 현장에서 국산과 수입산을 빠르게 판별함으로써 고춧가루 부정유통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 또한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불이 나서 무너진 목조 건물에서 닷새 만에 50대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서 화투 도박이 벌어졌다는 점을 밝혀내고 사망자와 함께 있었던 3명을 방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이제야 시신이 발견됐는지 또 소방당국이 제대로 현장을 수색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지난 8일 아침 5시 40분쯤. 아침에 6시쯤에 보니까 연기가 많이 나고 소방차가 많이 와 있더라고요. 현장에 있던 60살 윤모 씨 등 3명은 급히 빠져나왔지만 단층 목조 건물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50살 정모 씨가 귀가하지 않자 아내가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정 씨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불이 난 지 나흘 만의 일입니다. 같이 있던 일행분들이 다 대피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붕이나 이런 쪽들이 붕괴돼가지고 불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던 걸로. 경찰은 8일 새벽 4명이 화투 도박을 하다 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둘이 싸웠고 그 과정에 합의 난로가 넘어졌고 그래서 불이 났고 그래서 그분만 이제 못 나와서 지금 변을 당한 거죠. 경찰은 현장에서 탈출한 3명이 도박을 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정 씨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이 화재 당시 현장을 충분히 수색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숨진 정 씨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 차인 수소차 보급을 늘리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전라북도도 수소차 보급과 상용차 중심의 산업을 키우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최근 울산과 서울에서 수소 전기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는 수소 전기버스 30대, 수소 승용차 4,000대의 보급을 지원합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한 해 50만 대의 수소차 생산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2020년부터 수소 상용차의 생산 기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상용차 부분도 결국 이제 수소 상용차로 옮길 거고 그런 부분을 여기서 하게 된다면은 내연기관 내 유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소차를 생산하는 그런 또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라북도는 산업 육성에 앞서 수소차 보급에 나섭니다. 내년 초까지 시군 수요 조사를 거쳐 내후년부터 10년 동안 수소차 14,400대를 보급합니다. 우선 내년에 관용차로 수소차 10대를 시범 보급합니다. 5대는 전라북도에 5대는 완주군에 보급해서 도민들에게 수소차의 안전성을 더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운행 기반인 충전소도 24곳을 확보할 계획인데 충전소 건립비 1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면서 내년에 충전소 한 곳을 완주해 짓습니다.
전라북도가 또 정부가 투자하는 계획하고 연동해서 앞으로 완주군과 전북이 수소차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초에는 현대차 전주공장과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세웁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우리은행이 1,000억 원을 들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되자 새롭게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요. 지역인재 채용과 주거비 등으로 지역 경제에 3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우리은행이 전북혁신도시 사무실에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 전산 시스템과 경영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입니다.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이용의 편리함을 제일 강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 업무를 고도화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더욱더 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정보화 사업의 규모는 1,000억 원입니다. 대우정보 시스템과 핸디소프트 등 모두 34개 정보 개발 회사 등에서 컨설팅과 개발, 납품 설치에 95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에 미칠 파급 효과는 300억 원가량입니다. 사무실 임대와 식비 등 주거비에 145억, 지역협력업체 아웃소싱에 150억 원이 쓰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20명의 지역 인재가 신규 채용됩니다. 국민연금 정보 개발 업체들이 정보화 사업을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따라서 지역으로 이전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은행 측과 그리고 관련된 협력업체하고 계속 대화를 통해서 이곳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에는 IT 전문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유지 보수를 위해 이들을 어떻게 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남원의 특산물로 만든 특색 음식이 품평회를 거쳐 관광상품으로 개발됩니다. 완주군이 올해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난 버섯으로 만든 강정과 떡갈비, 대표 관광지 광활루를 넣어 이름 지은 짜그리까지. 남원의 특산물로 개발된 특색 음식 20여 종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품평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음식들은 컨설팅 등 보완 과정을 거쳐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특색을 살린 음식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완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제품을 개발했지만 인증 기준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토론회 등을 열어 관련 부처의 움직임을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시상식에서 고창군이 5년 연속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창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고창읍성과 운곡 람사르 습지 일대의 생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기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군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주관한 제16회 장수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어제 장수 한놀이전에서 열렸습니다.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이웃사랑을 위해 힘쓴 자원봉사자에 대한 표창 수여, 체육대회 등이 펼쳐졌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균형 발전을 위한 2건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계기관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신공항이 새만금 사업 성공의 전제 조건이자 균형 발전과 잼버리 대회에 필수적이라며 이를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반영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특례시와 관련해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도에 50만 이상 중추도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에 전라북도 의원들의 월정 수당이 공무원 임금 인상폭을 적용해 2.6% 오릅니다.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월정 수당을 3,511만 원에서 91만 원 인상하기로 의결해 연간 의정비는 1,800만 원의 의정 활동비까지 더할 경우 5,402만 원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비 심사를 마친 군산시와 장수군, 임실군 등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2.6% 이내의 인상폭을 결정했지만 완주군은 행안부 상한선에 근접한 21.15% 인상을 잠정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 6도, 남원 5도, 진안과 장수 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1에서 최고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급격하게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 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이어지는 주말까지 내내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위도면 진리마을 주민들이 78만 9천 원, 김제시 진봉면 갈전마을 주민들이 36만 5천 원, 김제시 진봉면 대덕마을 주민들이 20만 5천 원, 김제시 죽산면 외리마을 주민들이 22만 원, 정읍시 이반면 신마성마을 주민들이 29만 원, 정읍시 이반면 양지마을 주민들이 21만 원, 남원시 인월면 장평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임실군 신덕면 지장마을 주민들이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